묘해지는 진정 놀라운 해. 끝까지 광은 아니라는 사실. 내 컴퓨터까지 100% 광. FTTH 메가패스. 당신의 타이틀은 높아졌고 당신의 금요일은 달라졌으며 뉴욕의 패션도 어김없이 새로워졌다. 당신이 새로워진 만큼 아시아나 항공.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B 국민은행. 헬리코박터 경륜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한 번의 신화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와 마셜 박사의 공동 연구가 시작됩니다. 위까지 생각한 발효 Helicobacter Project Will. 아빠 벌써 힘들어? 50개는 해야지. 싸네 이건 말이야. 이 행복 오래오래 지켜줘야 할 텐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화재 프로밀라이프. 감탄으로만 끝난다면 내가 아니다. 닮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그녀. 파워도 스타일도 마음을 흔든다. Power in style. New Chiron. 은행은 바뀌어야 해요. 믿음을 줄 수 없다면 변해도 의미가 없어. 변화를 두려워하는군요. 아니, 믿음이 먼저일 뿐이지. 은행에 대한 다른 생각, 신한이 모두 담겠습니다. 신한은행. 괜찮아. 그래도 흉주면 안 되니까 메디폼을 자 붙이면 딱지가 생기지 않는 보습 환경밴드 메디폼. 티 없이 키우세요. 1등제야. 1일, 2일, 3일. 변비시군요. 변비엔 둘 꼭. 하나 체질 개선, 둘 둘코락스. 변비엔 둘 꼭, 둘코락스. 화장품 어떤 브랜드 쓰세요? 냉장고는요? 그럼 과일, 채소는요? 과일, 채소는 뜰 안에입니다. 농협이 만든 신선한 과일, 채소 브랜드 뜰 안에. 마음은 굴뚝인데 무릎이 안 따라주네. 아이고 무릎이야 이거. 무릎 봤어? 우리 좀쭉 펴내야 속 시원하지. 펴내면 할 수 있습니다. 지숙 엄마, 연하 남편 들어오셨나? 연하 아니야. 요즘 운동해? 조깅하잖아. 종합 영양제도 잘 골라야지. 당신의 신체 나이를 생각합니다. 개무론. 종합 영양제는 물론 캐무론.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피아노 연주로 하루를 여는 이가 있다. 정신과 의사 조수철 교수. 이 아침 그가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의 기본 요소는 하모니인데 음악이라는 게 이제 기본 특성이 하모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질환이나 음악하고는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나의 몸과 마음은 피아노 선율처럼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까? 단 한 번 본 적 없는 나의 마음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본다. 이번에는 8호선 열차로 가야 될 때는 선호 동남소정역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영혼의 건강까지 건강의 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이 물음에 해답을 찾아가는 한 의사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소아정신과 의국회의. 예, 시작을 하죠. 병동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1패드 중에 남자 14명, 여자 5명. 이거는 BMI로 보기 때문에 소아정신과 회의에는 30여 명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정신과의 특성상 각 분야 전문 의료진들과의 협력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월 16일로 날짜를 잡은 상태고요. 현재 예약 3월에 전임의 선생님 진료가 없으셔서 지금 한 150. 이 회의의 수장인 조수철 교수를 비롯해 상담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살피는 외래 간호사, 환아들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맡고 있는 임상심리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소아정신 전문 간호사, 낮 시간 동안 어린 환자들의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낮병동 담당 간호사, 병동에 입원한 환아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지사, 심리평가 등을 통해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임상심리학자, 전임의와 전공의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조수철 교수가 이끄는 회의는 마치 가족 모임 같다. 리커멘드를 좀 하세요. 의료진의 관계가 좋아야 치료 효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이들,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그런 게 주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깝고 믿어주고 위해주고 이해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가족들을 절대로 진심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소아정신과 외래 진료 시간. 이곳을 찾는 환자와 부모들은 가슴속에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품고 온다. 그리고 조수철 교수 앞에 쏟아놓는다. 조 교수는 어떤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인정해요. 저번에 4월 2일에요. 민방위 하고 왔어요, 교육료. 그거 하고 나니까 조금 지루하고 피타분하니까요. 피곤해지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레슨 탁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비로 두겹으로 몰려오더라고요. 민방위 교육 힘들었어? 지루했어요. 뭐 하세요? 화생방전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그 응급처치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강박장애로 조수철 교수에게 지난 12년간 치료를 받아온 환자. 어느새 그는 청년이 되었다. 꾸준한 치료로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목은 다 생각하네? 기억나요. 내용도? 그런 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출 때 응급처치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이.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정신건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얼마나 조화로우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환자들이죠. 정신과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분열병 환자예요. 정신분열병 환자는 사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요. 감정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정서장애, 우울증 이런 게 되죠. 조울병. 그다음에 행동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게 행동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생각, 감정, 행동이 부조화스럽게 일 데가 없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중생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마음속에서 자꾸 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는 것 같아? 누가? 글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친다면은 그러면은 나쁜 짓해 막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려?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야. 잠은 잘 자요? 자신의 상태를 차분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차례 위험한 고비를 맞기도 했던 아이.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하고 있지만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밥 좀 먹도록 해. 어? 아이한테 좀 이렇게 그런 자기 상태를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좀 그렇게 좀 하시고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데리고 와야죠 빨리. 지금 이 나쁜 생각이라는 게 자꾸 그 생각이거든요. 소아정신과를 찾는 환아들의 경우 증상도 병명도 다양하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진호와 엄마가 병원을 찾았다. 지금 유치원 다니나? 네. 유치원 재밌어? 네. 장난감은 뭘 좋아하니? 로봇, 총, 칼.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동물은 무슨 동물 좋아? 코브라, 정갈, 독거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편안한 대화로 상담을 시작하는 조수철 교수. 건강해 보이는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TV 보면서 밥 먹다가. TV 보면서? 네. 어때요? 뭐 제일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건지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리나요? 놀면서 뭐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관계가 좀 힘들어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친구들과 놀 때에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아이. 모든 행동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미루어 엄마는 ADHD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ADHD란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산만할 뿐만 아니라 과다 활동, 충동성, 규칙적 행동의 결함을 가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장애를 말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나 말이 많고 목적 없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 병의 증상이다. 엄마는 진호가 그린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림 속에는 불에 타고 있는 산과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며칠 뒤 진호는 구체적인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렇네. 재밌게 놀았어? 네. 잘 노네 혼자서도? 네. 칼로리 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노는가 보다. 네. 유치원 재밌게 다니고. 네. 동생도 잘 돌봐주는가 보네. 네. 착하네 아주. 이왕이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조금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본인도 과하게 생각은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병원 오기도 그렇고 또 안 오자니 저 혼자 하루 종일 이제 애랑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도 그렇고. 아이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과 행동, 감정을 통제하는 우리 몸의 사령탑 뇌. 뇌에는 약 500억 개에서 6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뇌 신경세포는 다른 부분의 신경세포에 비해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한 개의 뇌세포는 다시 만여 개의 신경세포와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수많은 뇌세포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뭐 그 디자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는 건 그렇게 그 인간의 정신이죠, 그죠? 정신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루는데 그게 뭐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마다. 이 뇌 구조를 생각하면 뭐 충분히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뇌를 영혼의 그릇이라 말한다. 그 그릇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아 청소년들은 성장을 계속하는 동안 신체적 환경적 영향을 통해 정신세계 역시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몸속의 블랙박스 뇌. 그 암호의 해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저는 늘 이제 마라톤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발전 속도를 한 10m라고 그러면은 지금 한 100m라는 거죠. 그러면 10배 아닙니까? 10배는 뭐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100m와 40.19km를 따지면은 10m하고 차이나 100m하고 차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골인점으로 비유한다면은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베토벤의 음악이 끊이지 않는 연구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명에 져서는 안 된다는 베토벤의 말처럼 그에게 포기란 없다. 질병이 존재한다면 분명 그 병의 치료 방법도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목표의식이 분명했던 조수철 교수. 그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것은 어린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었다. 아픈 아이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걸어볼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환자를 인간 전체로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정신과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를 택하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미국 예일대 소아연구센터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코헨 박사를 만날 수 있었다. 지도 교수였던 코헨 박사는 때론 아버지처럼 조 교수를 아껴주었다.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 몸과 마음을 서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기가 책을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뭐 시작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된 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죠. 몸과 마음, 그 풀리지 않는 무릎에 조금 다가섰다는 말을 남기고 스승은 떠났다. 그리고 그의 제자는 스승이 가던 길 위에 다시 서 있다. 매주 수요일 소아정신과 병동에서 열리는 케이스 컨퍼런스. 대략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회의는 매수 없이 진행되는 정신과의 수술이라 할 수 있다. 하고 있고 하나무는 공부를 꼭 해야 하느냐, 공부를 안 하면 바닥을 기는 생활을 해야 하느냐, 사소한 일에도 잘 안 되면 오늘 컨퍼런스의 대상은 병동에 입원 중인 중학교 2학년생 웅이. 평소 명랑했던 웅이에게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4, 5개월 전부터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은 물론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친구 만나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시험을 잘 치르고도 시험을 못 봤다는 걱정에 괴로워하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던 웅이. 대부분 혼자 지내면서 아이는 점점 세상과 벽을 쌓고 있다. 화나의 증상 발표에 이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력이 소개됐다.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나 기분 나쁜 가족력을 먼저 제가 아버지 어머니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웅이와 함께 내원했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할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부부싸움으로 어머니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 웅이는 어머니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물론 누구와도 어울리려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화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가족의 배경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소 3대에 걸친 가족력을 살펴보는데 이 과정을 통해 환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하나가 약점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인 대처 능력과 관련이 되는데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되어 있지만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이 매우 빈약해서 이어서 웅희의 그림들이 소개됐다. 비워놓고 과자 조각처럼 이렇게 그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소원도 없고 걱정도 없고 친구도 없을 것 같다. 나중에는 늙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역시 우울하고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때문에 암세포를 잘라내듯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다. 단지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다. 어렸을 때는 걱정을 많이 우선 이제 진단적인 건 봅시다, 그죠? 앞으로 정말 가진 제일 뚜렷한 건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뭐 여태까지 경과나 그다음에 심리 검사 결과나 병실에서 관찰된 결과들 여러 가지를 다 보면 우울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성격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죠. 어떤 약물 치료도 조수철 교수를 중심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 고민한다. 지금까지 투여된 약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가족 치료와 환아의 행동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치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얘가 건강하게 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아이 개인, 가족, 사회 이 색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아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비중으로 아이는 아이 문제, 부모의 문제 이런 걸 똑같은 비중으로 해줘야 된다. 서울대 소아정신과 병동. 이곳에는 4살부터 18살까지 초중고생 환아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가는 아이의 도화지 위엔 밝은 희망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경성 섭식장애, 일명 거식증이라는 병과 싸우고 있는 미령이를 만날 수 있었다. 올해 17살인 미령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유별났다. 165cm 키에 41kg의 마른 체형. 그러나 미령이는 다이어트를 멈추지 않았다. 몇 달 전 같은 반 남자친구가 뚱뚱하다고 놀린 것이 도화선이 되어 살을 빼기 시작한 미령이. 심각하게 야유하지만 미령이는 자신의 허벅지가 아직도 굵고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적게 먹기 위해 음식을 잘게 자르곤 한다. 실제로 뇌에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건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혹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계통 중에서 뭐 세로토닌계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은 있습니다만 뭐 실제로 뇌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 미령이의 이상 행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먹지도 않는 초콜릿과 과자들을 책상 서랍에 모아두는 한편 요리에 관심을 보이며 요리책을 자주 읽고 자신은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수시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먹이곤 한다. 최근 들어 살이 더 빠져 4개월 전부터 무월경 상태가 되면서 미령이는 결국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과 질환 중에는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기에 좀 발견을 해서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계속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영양 공급을 적절하게 1차적으로는 뭐 다른 심리적인 문제나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신체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일단 유지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다른 문제를 같이 다뤄주는 게 그게 중요하죠. 분노와 죄책감, 불안과 공포, 그리고 슬픔. 청소년들은 빗나간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마음을 다스리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창문을 뛰어내리려는 그림으로 보인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는 그림으로 보인다고도 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 한 장의 그림은 무수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마음의 감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것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자 감기처럼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신질환, 그것은 특별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편견을 가질 것도 없는 질병일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얼마 전 병원을 찾았던 진호.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 아이. 아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과격한 부분이 많아 엄마는 아이 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한다. 갓난아기였을 때는 머리를 뒤집다가 유독 많이 부딪혔다는 진호. 4살 때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아 운전기사에게 심하게 맞은 적도 있다고 했다. 아기 때부터 조금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뭐 활동적인 남자애들은 다 그런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바지까지 찢어먹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정말 좀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킥보드도 뭐 오늘은 할머니랑 부딪힐 뻔했는데 자기가 바로 앞에서 뭐 잡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의 염려처럼 진호의 건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검사가 진행됐다. 먼저 신체적인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검사와 뇌혈류 분포 영상을 통해 뇌와 뇌혈류 이상을 평가하는 뇌스펙트 검사가 이어졌다. 그 밖에도 전두엽의 기능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전두엽 관리 기능 평가와 심리학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 평가들이 이루어졌다. ADS는 전산화된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으로 시각과 청각의 집중력과 충동성을 알아보는 검사다. 이들 검사를 통해 진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될 것이다. 빨강. 다음으로는 그림 검사가 이어졌다. 자신의 속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대표적인 그림 검사 중 하나인 HTP 검사.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인 집, 나무, 사람을 그려 아동의 지능과 성격, 정신의 연상작용 등을 알아보는 검사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게 하는 KFD 검사는 인물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통해 화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릴 때 집나무 사람을 가장 많이 그리더라.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더라. 집은 뭔가 가족에 대한 태도, 나무는 무의식적인 자기 모습이라든가, 사람도 어떤 자기 모습, 부모에 대한 어떤 태도,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화. 특히 아동 문제는 가족을 떠나서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이파리가 없는 나무는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다람쥐 집은 집이 편치 않아 쉴 곳을 찾으려는 아이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엄마를 드라큘라 같다고 표현한 아이. 뾰족한 손톱과 날카로운 머리 모양으로 미루어 엄마와의 갈등이 심하고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이 크기에 비해 집을 작게 그린 이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 위축감을 느끼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 뒤돌아 있는 엄마가 눈에 띈다. 이것은 애정 욕구가 많지만 사랑을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분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아빠와 동생의 얼굴 표정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가 정서적 갈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호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진호의 사람 그림에는 머리카락도 귀도 몸통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다. 이것은 매우 충동적이고 시공간적인 능력이 부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 그림에서는 나무를 그리라는 지시에 따라 수행하기보다 땅이나 달팽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것을 바로 그리는 충동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진호가 그린 집에는 지붕과 벽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주의하고 충동적이며 특히 벽돌이 많은 것은 내면의 불안감에 대한 방어 기제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가족화 그림은 나이에 비해 엉성한 데다가 아빠 엄마 옆에 자신이 아닌 동생을 먼저 그림으로써 내면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면은 역시 그림이 좀 뭐랄까 잘 조직화가 잘 안 돼 있고 약간 나이에 비해서 엉성하고, 지금 아빠 그림 보면은 그 눈하고 코하고 입이 지금 막 제대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상당히 충동적이구나. 예,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의 3가지 증상이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 보이는 거거든요. 진호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뭐 하고 지냈나? 일주일 동안? 집에서 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지냈어요. 재밌게 놀았어? 네. 친구들하고 잘 노니? 네. 중간에 막 다투고 싸우고 하진 않아? 싸우고 그러지만 검사가 지금 다 됐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집중력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처음 요게 이제 진호의 지능은 매우 우수한 편. 그렇지만 유독 시각 집중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죠, 그죠? 벗어나 있고 나와 있고. 충동적인 성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아주 우수하고 제가 관찰하셨던 소견들 이런 걸 종합하면 일단 주의력 결핍증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면도 있고 그래서 상중하, 예를 들어서 제일 심한 걸 상이라고 그러고 중간을 중, 뭐 제일 약한 걸 하라고 그런다면은 한 중쯤 되지 않을까. 중하고 하 사이. 타고난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근데 그건 뭐 어렵죠. 어려운데 대개는 선천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천적이라는 건 그게 타고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유전적인 거하고는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더라도 아이한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부모가 뭐 잘못해서 생긴다 이건 아니에요. 부모 양육 태도가 잘못돼서 생겼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뭐 쓸데없이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엄마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낸다. 도움을 받으면 뭐 그동안 혼내고 다그치면서도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걱정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걱정을 하시면서도 이제 혹시나 하시는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야단을 많이 치셨다. 뭐 이제 앞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아이는 알고 있을까? 그래서 뭐 일단 뭐 유치원 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그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충격적이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뭐 10% 이하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또 그걸 바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선생님은 이제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부모 입장이라 죄책감도 들고, 내가 또 뭘 잘못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진호. 그렇다면 약물은 진호의 충동적인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인간의 몸에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약 30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ADHD 환아의 경우 도파민 트랜스포터라는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지나치게 잡아올려 세포 간 공간 내에 도파민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ADHD 환아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이 같은 치료로 도파민이 활성화되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약물을 잘 조합을 하면은 적어도 한 80 내지 90% 정도.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 내지 9명은 약물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기대하고 학교 생활을 상당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속의 조화가 깨지면 그때부터 질병은 시작된다. 깨진 조각을 맞추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아와 가족들. 조수철 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때로는 불안하기만 한 그들의 이야기. 왜 그래? 불륜해? 불안해? 싫어가 안 돼. 진짜요? 나 못생겼어.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을 그냥 또 하나 없애시면 또 다른 일 나타나요. 그러면 나도 선생님 잘 들으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가 안 돼. 갑자기 막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옷을 벗고 막 이러니까 자꾸 손가락을 꺾어요. 손가락 꺾고 발가락도 꺾고요. 제가 이제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조 교수의 얼굴은 한결같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집에서 뭐 자기 가족이 아플 때 그렇게 막 무섭게 안 하거든요. 자기 아이가 아플 때 막 무섭게 하질 않거든요. 딱딱하게 하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자식들,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그 마음 부분을 다른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만약에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 역시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특히 늦둥이 아들을 낳아 자신의 손으로 우유를 먹이면서 그는 환아들과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아이가 가장 훌륭한 선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패밀리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집안 내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무조건 나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집안일을 보라고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들,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잘 돌본다? 이거는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잘 돌보는 그 자체도 직업 생활하고도 같이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라도 겸손함이 없다면 그 마음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가 원하는 이념을 강과 바다가 왜 파워풀하냐? 낮은 데 위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을
물이 낮은 데로 모이지. 그래서 그는 의사의 최고 덕목으로 겸손을 꼽는다. 이해한다의 영어가 understand 아니겠습니까? 그죠? understand. 말 그대로 understand죠. 아래에 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같은 입장만 돼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역지사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보다 나를 더 아래쪽에 두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의 용어로 설명하면 환자나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정신과 학회 심포지엄. 세계 39개국 1,600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서 조수철 교수는 좌장을 맡았다. 조 교수가 예일대에서 돌아온 1988년 국내에선 서울대에서만 소아정신과가 운영될 만큼 소아정신과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단계였다. 그러나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이제는 세계적인 학회를 열 수 있을 만큼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수철 교수의 공이 컸다. 예일대에서 돌아온 후 조 교수는 독보적인 연구로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 소아정신과에서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그에게 어느 순간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왜 그런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드는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제 그런 그 작업이라는 게 거기에 환자들의 존재가 없지 않았을까. 내가 연구를 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러는 건 결국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환자들의 삶을 호전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과정이 그런 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연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인생에, 그의 학문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조수철 교수가 몇 달에 걸쳐 쓴 한 권의 논문. 그러나 생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정신질환 관련 논문들은 얼마 지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줄 영원한 연구 과제는 없을까? 인간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탕 위에서 인간의 삶을 호전시켜줄 수 있는 주제. 조수철 교수는 그 하나의 방향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수철 교수가 좋아하는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1악장. 극적이고 맹렬한 분위기에서 감미로운 노래까지. 이 한 곡에는 베토벤의 세계가 담겨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클래식 마니아였던 조수철 교수. 그는 베토벤의 음악에서 인생의 과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음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관련 책을 읽어보고 근데 그 사람의 생애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역시 그 베토벤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 과정, 인격적인 발달 과정 그런 것과 음악적인 표현하고의 관계, 음악이라는 게 결국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연결이 잘 되는 발달학적 관점, 발달학적이라는 건 요즘 그는 사람들 앞에서 베토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이다.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누구의 마음속에나 있는 인간 심성의 부분을 연구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을 연구해 나가고 있다. 베토벤이 다 키우다시피 베토벤의 음악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인간의 그 발달 과정과 더불어서 서로 연계 짓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와 음악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음악이라는 게 참 인간의 삶에 중요한. 베토벤이 달빛에 잠긴 채 눈먼 처녀를 위해 즉흥으로 연주했다는 월광 소나타. 그는 4년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또 다른 정신적 치유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오래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해답은 멀리에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뇌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The shackles are undone. The bullets quit the gun. The heat that's in the sun will keep us when there's none. The rule has been disproved.